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지난 일요일 제주도로 이제 여행을 갔다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주를 갔다 오니까 좀 날씨도 좋았고 힐링을 좀 제대로 하고 온 것 같은데요. 여행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격 또한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갱신하는 중인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프로셰어스의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과 더불어서 시장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역대 최대치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 2억 달러 돌파했다. 역대 최대치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ml.com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이 2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약 2억 128만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가장 큰 쓰임새는 바로 소액 결제이죠.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 먹고 샌드위치 등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경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자체만으로 소액 결제를 진행할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정도 걸리게 되므로 상당히 비효율적이겠죠.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경우도 매장에서 긁게 되면 마치 그 자리에서 결제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제건들을 이제 은행으로 모아놓게 되죠. 이후에 매월 모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트코인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화폐의 역할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얼마 전 엘살바도르의 국가 비트코인 공식 지갑이죠. 치보의 이용자 수가 300만 명 이상이 돌파한 것과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연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2021년이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2달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암호화폐 시장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을 하며 성장 및 확장되어가는 시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번 연도 초와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시가총액 면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전체 시가총액 암호화폐 시가총액 연간 6배 증가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의 미국 최초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서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의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3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경우는 지난 주말 기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원 달러로 이제 최고치를 기록해 연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 파도가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신호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전날 현물 시장이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보인 것은 변동성이 레버리지 포지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레이더들은 시장 과열 조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참 이번 연도는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 있어서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암호화폐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 연준에서는 전대미문의 양적 완화를 실행, 이와 동시에 참 타이밍이 짜놓기라도 한 듯 2020년 5월 연준의 양적 완화와 이제 정반대의 개념이죠. 양적 경화의 비트코인 반감기 발생, 이후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새로운 자산을 찾던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에게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의 부각, 이후 지난 2017년 말을 보는 듯한 엄청난 상승세와 투기 자본의 유입, 계속 상승될 것만 같았던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에 중국발 퍼드가 퍼지면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퍼지며 2달 동안 시즌 종료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자본이 다 떠나고 슬금슬금 가격이 회복을 하면서 현재 물론 현물은 아니지만 선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놀라운 이정표에 달성을 하였습니다.
참 이 얼마나 이제 유튜버가 아닌 암호화폐 장기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시장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훈수도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ETF의 승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새로운 신고점 경신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는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시킬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현재 선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으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간간히 들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신고점을 달성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선물 ETF가 승인이 난 이후 순풍이 불고 있지만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신고점을 돌파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만큼 슬슬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마라톤 경기라고 쳤을 때 이제 대기실에서 마라톤 경기에 나가기 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ETF 승인되기 전에는 버스 타고 이제 경기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중이라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난다면 그때서야 시작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현장,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자산의 탄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한번 볼까 말까한 일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점에 어떠한 계기에서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의 시점이 인생에 몇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부분 중 하나일 것이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빛이 나며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소중한 기회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왜 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 투자 철학이 맞는지, 나에게 정말 투자 철학이라는 게 있는지,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내 자산이 100배가 되었을 때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성장하는 자산군을 발견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0년 뒤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항상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시고 내가 투자한 자산의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항상 이 투자 철학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좀 말이 길어지는데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시작으로 많은 기관들의 투자 러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늘릴 계획이다 뉴투데이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방송 채널이죠. CNBC의 컨퍼런스에서 핌코 최고 투자 책임자인 다니엘 이바신의 경우는 2조 2,100억 달러, 무려 2,594조 원 규모의 투자 관리 회사가 점차적으로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투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추세 추종 전략이나 양적 지향 전략의 일환으로 잠재적으로 특정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미 핌코가 여러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를 통해 암호화폐 기반 증권 거래에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핌코라는 기업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처음 듣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던가 이제 리얼비전, 스퀘어 등의 기업이 아닌 새로운 기업들의 이름이 올리고 있다는 것이 참 유의미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펀드 상품을 출시하였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참 아이러니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JP 모건인데요. 이번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에 도달을 한 것은 비트코인 ETF 때문이 아니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비트코인 ETF 때문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모건이 주도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 올린 것이 비트코인 ETF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최고점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힘입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JP모건 전략가들의 경우는 지난 19일 프로시어스의 피델리티 NISE에 내놓은 비토 비트코인 ETF가 아닌 인플레이션 덕분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통화 접근성 때문에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JP모건의 전략가인 니콜라스 파니지 르 조글루의 경우는 이름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전략가의 경우는 ETF의 출시는 선도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많은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JP모건의 말처럼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미국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지난 3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고치 수준에서 떨어지지를 않고 있죠. 물가 상승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등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은 거의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았는데 브라질의 일상이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쓰레기차가 멈추면 사람들이 쓰레기차를 뒤져서 먹을 것이 없나 하는 찾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브라질의 경우는 남미에서 1인당 GDP 기준으로 무려 3위의 국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나머지 남미 국가들은 안 봐도 비디오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위기 속에 JP모건의 이야기처럼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조달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번 신고점 달성에는 당연히 비트코인 ETF의 승인 영향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텐데요. 물론 현물은 아니지만 이번 ETF의 승인은 이제 현물 ETF로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이며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한다는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자금이 더욱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부러 JP모건 측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 안에 현물 ETF가 승인이 나더라도 이러한 언급을 하게 될지 오히려 이러한 언급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5월 당시 암호화폐 시장에 반토막을 낸 데에는 중국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테슬라의 CEO이죠.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 영향이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최근 좀 이제 잠잠하나 싶더니 가격의 상승에 다시금 조동아리를 오픈한 것일까요? 한 트위터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6만 9천 달러 트윗을 게시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가격 6만 9천 달러, 이더리움의 가격 4,200달러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트윗을 게시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테슬라의 경우는 2021년 3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3분기에 다시 비트코인을 팔거나 구매하지 않았다고 나오며 한화 1조 4,79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사랑하는 남녀 한 커플이 껴안으면서 무슨 영화를 보듯이 가격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번 상승장에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ETF는 계속해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소식이 나왔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승인 획득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발키리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발키리 대변인은 새로운 비트코인 ETF가 최종 규제 장애물을 해결한 후에 오는 22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티커는 BTF로 이제 나스닥에서 거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프로시어스사의 선물 ETF를 시작으로 바네크사의 ETF 오늘은 발키리의 ETF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순풍이 지속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적인 파티 분위기 속에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업비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해외 법인을 통해 우회 상장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파티에 혼자만 참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의원 업비트 해외 법인을 통해 우회 상장 금융당국 특혜 의혹도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비트가 해외 법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우회 상장하고 특정 세력이 이익을 보게끔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경우는 업비트 인도네시아 법인에 상장해 있던 밀크, 디카르고, 톤 등이 지난해 2월에서 8월 국내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반짝 급등했다면서 작전 세력이 고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윤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달 17일 업비트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다고 발표한 즉시 고객 호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했는데 이달 6일까지 유예했다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는 최근 한국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에 대한 입찰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업비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업비트에 이러한 일들도 있지만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년이죠.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인 것인데 현재 이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는 입장이 확고한 상태이죠. 여당 야당 의원들 모두 합쳐 과세 연장에 대한 법안 발의가 4개가 올라간 상태이긴 하지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과세 인프라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조금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암호화폐 과세가 유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84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좋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순풍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지난 5월과 6월에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던 전고점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항상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본이 성장했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끊임없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장의 시기가 다시금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주변을 보았을 때 전고점 돌파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 투기 자본이 안 들어왔다는 의미이며 상승장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과연 이번 연말 과연 플랜 B의 말처럼 13만 5천 달러, 한화 1억 5천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